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웠던 시장이었습니다. 오전장의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았었다면 그게 1시간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았었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또 나스닥 선물지수도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결국에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이었던 것은 밑에 5일선과 120일선 있죠? 그 이평선은 종가상에 깨지 않았다는 것이 단기 조정 뒤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종가는 7,000포인트를 돌파하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또 코스닥은 모처럼 3.5%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60일선 있죠? 여기서 한 차례 저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삼성생명과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흐름이 강했던 삼성전기, 오늘 낙폭이 가장 깊게 나왔었고요. 그 많은 지수가 최근에 많은 반등이 나왔고 상승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되돌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단기 조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그렇게 딱히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과 업종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나마 반도체 소비장 기업들 이쪽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만 나오는 순매도가 났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1조 원 이상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도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의 물량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나왔지만 외국인은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빠졌던 것이고 어쨌든 외국인의 급격한 이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수급이 들어오길 한번 바라보고요. 이어서 코스닥은 코스닥은 5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났습니다. 물론 기관의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만 나흘로 순매도가 나왔고요. 2,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7,9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틀 연속으로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LG엔솔의 흐름도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기관만 나흘로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스퀘어,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의 HMM, SK텔레콤, 이스페타시스, 삼양식품, GS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휴장일 때 미국 증시 이틀간의 흐름을 보면 나스닥은 이틀 동안에 파란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은 아니었고요. 금요일은 마이너스 0.2%, 그리고 어제는 마이너스 0.3%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시장 흐름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스닥이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지금 위치를 보면 과거 고점 당시에 비교해서 봤을 때 결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점에다 가격 부담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쌍봉을 만들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버틴다는 것은 저는 시장이 어쩌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과 수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과 다르게 고점을 돌파했지만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돌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돌파 즉시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0.5% 빠졌지만 여전히 추세는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1.6%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60일선 근처에서 며칠 동안의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고 약간의 가격 저항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 맞고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쪽으로 시장이 방향을 잡아나가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다는 거죠. 선거가 11월쯤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 1조 원의 실탄을 풀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공화당 쪽에 모인 정치 기부금이 있을 텐데 그거를 선거 운동에 집중 투입하겠다. 이런 취지의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공화당의 지지율도 낮을 겁니다. 근데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다. 사실상 2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럼 이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국민 지원금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관점으로 보면 시장의 아랫방향보다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면 이게 지난 2020년 코로나 당시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11월쯤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미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선도 중간선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 선거 직전에는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발언과 액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시장이 2달 반 정도 쉬어갔었고 선거 직전부터 해서 시장이 또 강력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은 비슷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말 나온 김에 몇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시점이 지난 2020년 이때 가을쯤 무렵 시장 흐름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코로나 당시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또 8월까지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개인들이 시장을 크게 주도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2달 반 정도 쉬어갔었죠. 하지만 11월부터는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공교롭게도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올 상반기는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슈팅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증시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쉬어가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며칠 전부터 해서 시장의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같은 11월쯤에 그 당시는 대선이었지만 지금은 중간선거가 있다. 약간의 시장 흐름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시장이 고점을 찍고 한 달 반 정도 횡보를 했다면 최소한 8, 9월은 그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은 오전장에는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이 10시 무렵부터 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크게 급락이 나왔고 반도체 관련주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며칠 동안에 큰 반등이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 차익 매물이 조금은 나왔다고 생각이 됐고 특히 3전의 60일선에 오늘 고점에 28만 8천원까지 올라가면서 60일선 거의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차례 매물이 나왔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의미 있는 이평선까지 올라오지 못했지만 아무튼 나스닥 지수에 매물이 나왔었고 또 3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같이 패시브 자금들이 조금은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시장을 의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고점은 기억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장이 0.7% 조정이 나오고 있고 며칠 동안의 강력한 상승에 대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21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5일선과 11선 그리고 21선 이 세 개의 이평선을 모으고 나서 다시 시장이 힘을 받고 뚫어 올릴 것이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전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60일선이 저항이 되었죠. 근데 넓게 해서 보면 여기 5일선과 11선 그리고 21선까지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61선하고 여기 아래 이평선들 이게 어느 시점에 모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에너지와 힘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은 단기 상승했다는 조정의 시간으로서 그냥 가볍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11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지난 2020년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 선거 전후로 시장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때문에 비슷한 궤적으로 향해 나아가지 않을까? 그게 저희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구간에 따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근데 저는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단은 이번에 시장에 크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시장 위치가 어디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처까지 올라오고 나서 다시 쌍봉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각보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메모리 정점로부터 해서 2027년이면 실적이 피크를 찍을 것이다. 사실 지난달에 이런 전망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는 최소한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거는 개인들마다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시장을 먼 미래까지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27년까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일단은 심리 자체가 이번에 한번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나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조그마한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과거에 놀랬던 경험들이 다시 한번 충분히 살아나면서 또 시장을 생각보다 크게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단기, 중기, 장기 그에 대한 시각을 명확하게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 시점과 상황에 맞는 계획들을 꼭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약간의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높이 상승하려면 쉬어가는 구간도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오늘은 그런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